아니 암기하면 뭘 이렇게 공부를 하냐. 시험 전날만 하면 되지. 수학 공부를 평소에 쭉 가져가다가 시험 기간 됐을 때 한 달 앞두고 이제 그냥 영어책도 가끔 펴본다. 그거 펴본 이제 큰일이 난다. 한국인인데 한국인이 영어 공부하는 거랑 수학은 저는 벽을 넘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도 한국말이고 딱 내신 기간 공부하고 하면 될 수 있는 과목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 팟캐스트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학원에서 팟캐스트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색하고 낯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학원이 팟캐스트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 기획 취지가 우리 선생님들, 이제 우리 입시니스 멤버분들이 다들 굉장히 매력적인 분들인데 이게 강단에서는 이게 사실 좀 제한적이잖아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마땅치가 않아서 조금 우리끼리 좀 인간적인 모습들과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들, 기회가 좀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마련의 장을 좀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쭉 좀 이제 팟캐스트가 진행이 될 거고, 지금 모신 세 분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시리즈가 아마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학생들께서 좀 재밌게 봐주시면은 좀 빨리빨리 컨텐츠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는 하고 있어요. 아마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이제 입시는 이쌤 원장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원내에 있으면 저희 이제 학생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조교쌤들, 대체 너는 누구냐 하는 눈빛을 저에게 보내주시는데 이제 이 고충을 알고 이제 저희 쌤들께서 간헐적으로 소개를 해주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정식으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저희 이제 PD님과 함께 이제 입시니쌤이라는 이 집단을 좀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투입된 인력이고, 그래서 브랜드 원장이라는 타이틀과 이제 제가 사무실이 지상관에 들어가 있어서 또 지상관 학생들은 이제 지상관 원장님 정도로 이해를 하고 지금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 소개는 사실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제 우리 쌤들 소개 한 번씩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부원장님부터 하시겠어요? 예. 저 뭐 입시니쌤 본관에서 동패고 수학 담당하고 있고요. 뭐 부원장 직함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열심히 그냥 수학 강사하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럼 우리 팡쌤. 네. 입시니스 하면서 영어 가르치고 있고 동패고 영어 담당하고 있고 학생들한테 이제 팡 선생님이라고 불리고 있는 강사입니다. 네. 근데 원래 본명이 팡이셨어요? 이제 본명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태국분이 아니죠? 예, 태국 아니고 정광민인데 그 광자가 약간 생긴 게 좀 팡이랑 비슷하다 보니까 약간 별명처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미우쌤. 네, 본관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고 동패고 한빛고 담당하고 있는 김민수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제 지금 뭐 태인 팀장님까지 계시면 이제 각 교과 팀장님들 이렇게 모신 건데, 오늘은 뭐 기회가 안 돼서 뭐 그렇게 됐지만 편하게 오늘 모인 사람들끼리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 이제 이슈라고 할 게 이제 오늘이 촬영일 기준으로 시험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쌤들께서는 마지막 직보를 끝낸 다음 날, 그러니까 큰 산을 좀 넘긴 다음 날인데, 요즘 좀 근황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한 분씩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그 순서대로 부원장님부터 말씀 나눠볼까요? 저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학생들이 2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받고 오늘 1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학생들 연락이 오지 않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레는 거 맞으시? 굉장히 설레고 그러면 팡쌤께서는 영어는 조금 일찍 끝났어요. 예, 그래서 지금 분석이랑 이런 것들 다 완료한 상태고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부족했는지 뭐 더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질 수 있는 시간을 이제 가질 예정입니다. 팀장님께서는 오늘 아침까지 또 이제 시험 기간에 지금 닥쳐서 질문하는 친구들 있어갖고 오늘 아침까지 질문 받다가 잠깐 자고 촬영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쌤들이 오늘 촬영하는 게 굉장히 일정상 타이트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 이도원 원장님께서는 숯불도 당김에 빼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저희 또 쌤들도 그 정도 추진력에는 맞춰주시는 상황이라서 오늘 또 촬영을 하고 있는데 피곤하지만 제가 좀 힘을 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마무리하고 바로 시험지 분석하고 네. 지금 학생들 전수 상담 1대1 피드백까지 진행이 되는데 네. 언제 쉬세요, 세 분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학생들도 알겠지만 저희 멤버들이 진짜 하나같이 다 엄청 열심히 살잖아요. 삶을 하루하루 되게 타이트하게 밀도 있게 사는데 언제 쉬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쉬시는지가 또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 최근에 강사의 삶 네. 봤더니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푸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이제 뭐 맛있는 거 먹으러도 사실 다니는 편이고, 그러니까 이제 휴일이 일단 하루 있어요, 주에.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뭐 기회가 되면은 네, 이제 보통 이제 시험 끝났을 때는 그래도 휴일에 확실히 쉬니까 그래서 이제 뭐 맛집 탐방을 다닌다던가 아니면 이제 딱 1년에 한 2번 정도만 여행 보통 다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행 다니는 걸로 좀 쉬기도 하고 뭐 가끔씩 PC방 가죠. PC방 가서 게임하고 일상적으로는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쉬는 시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행 말씀하셨는데 네, 그 국내 여행, 해외 여행이 있을 것 같아요. 해외죠. 무조건 해외. 해외죠. 확실하게 아, 이게 쉬겠다. 물론 국내 여행도 비하하는 건 네. 아닌데, 예, 비하하는 뭐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원래 이제 또 뭐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사실 좋아하고, 만화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일본 여행 아, 일본. 많이 다니고 있어요. 아, 일본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제가 알기로는 네. 여행 메이트가 있으신 걸로 아,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 구호쌤이랑 같이 아. 네, 여행을 주로 다니고, 그 컨디션이 맞으니까 예, 같이 잘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동료들 간에 가능한지는 이제 저희가 뒷부분에 한번 관계성을 드러내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네.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휴식을 취하시는지. 저도 학기 중에는 이렇게 주말 수업이 좀 많은 편이어서 보통 주 7일로 그냥 계속 일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방학하고 나면 방학 특강이나 정규 수업 다 해놓고 이제 개학하기 전에 한 번 정도씩 한 3, 4일 정도 똑같이 휴가 기간 동안 여행 갔다 오는 것 같고, 그거 말고는 평일에는 퇴근하고 왕쌤이랑 같이 게임도 좀 하고 가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 휴식을 여쭤봤는데 휴식이 없는데요 지금. 일단 두 분은 부원장님께서는 정말 제대로 휴식을 취하시는지 한번. 저는 좀 이렇게 휴식 이렇게 날 잡고 푹 쉬는 거가 별로 그렇게 막 즐겁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할 때 저도 토요일 휴무인데 그냥 그때 와서 좀 미리 일을 해놔야 일주일이 편하니까 그렇게 쓰고 그냥 전 매일매일 좀 조금씩 휴식입니다. 일 끝나고 그래요? 이제 보통 제일 꿀맛 같은 휴식은 이제 쉬는 시간에 딱 교무실 들어왔을 때 정광민 선생님이 쓰는 한번 거기서 말 걸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즐거움을 느끼고, 정해놓고 쉬는 거는 방학 때 휴가 한 번씩 있는 거.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하고 나서 보면은 엄청 일찍 출근해 계시던데. 아, 그거 뭐 아니요. 더 와서 일찍 뭐 하시는 거예요? 더 일찍 오시는 선생님도 있고, 아침에 이제 운동하고 학원 아래 헬스장에 있어서 운동하고 한 밥 먹고 하면 12시 정도부터 이제 보통 수업 준비하고, 저도 이제 어쨌든 강사 일 하다 보니까 저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런 시간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쌤들과 이제 관계가 시작이 된 지가 지금 4년째, 한 4년 차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왜 사실 일단 이동원 원장님께서 컨택을 하셔가지고 스카우트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게 가능했는지가 좀 답변을 들어보니까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동원 원장님도 제가 한번 너무 열심히 사셔서 아니 언제 쉬냐, 저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휴식이 필요한 사람이어가지고 하루 정도는 좀 푹 쉬고 싶은 사람인데 그런 날이 없어서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매일 잠을 자잖아요 라고 답변을 했으면 제가 그게 그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가 않는데, 아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게 저희가 사실 되게 젊잖아요. 뭐 젊음의 기준은 물론 상대적이지만 저희가 나이대가 다 이제 30대 초반인데 지금 모신 분들은 저희 주변 이제 사람들과 요즘 좀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워라밸이라는 말도 있고, 근데 이제 다들 이유가 있거든요. 워라밸을 챙기시는 분들은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고, 열심히 사는 분들은
이제 워라밸을 무시하는 분들은 또 거에 따른 이유가 있는데 세 분은 제가 봤을 때 워라밸이 없는 분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할게요. 객관적으로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사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마 이게 강사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면 약간 이제 보통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딴 게 아니라 다른 직업에 비해서 이 수명이 좀 그래도 짧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좀 편안하게 이제 좀 길게 할 수 있으면 좀 워라밸 챙기면서 적당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수명이 있어서 저는 사실 바짝 벌고 그렇죠. 사실 그리고 이제 뭐 노년은 조금 이제 편안하게 약간 이제 보내고 싶은 느낌이라서 뭐 노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이제 빨리 지금 많이 열심히 해놓는 게 아닌가 약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삼모사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약간 나 쉴 그렇긴 건데 해요. 지금 안 쉬는 맞아요, 것뿐이다. 맞아요. 약간 나중에 그런 몰아서 느낌. 쉴 거다. 맞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이게 좀 괜히 무거워질까봐 분위기가. 네, 무거워져도 원장님이랑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제가 학생 때 아버지 사업이 좀 기울면서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약간 좀 현실적인 부분에 눈을 좀 빨리 떠서 내가 빨리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다가 강사를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일단 일이라기보다는 이제 아이들이랑 매번 시험 준비하고 같이 하는 그 과정이 뭔가 이제 약간 그때그때마다 약간 시합에 어떤 나간 느낌? 축구로 치면 그 순간순간마다 준비해서 이게 보통 다른 직업들은 바로바로 노력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받거나 결과가 이렇게 바로바로 보여지지 않는데 이 직업은 그런 점에 좀 매력적인 것 같고 다음번에 또 뭔가를 이렇게 내 걸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제가 예전에 그 강사의 삶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에 이제 인강도 했다가 좀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이 한편으로 이제 감사하고 또 이제 불안한 것도 항상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나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계속 유지하려고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불안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네. 좋은 말씀. 또 이제 열심히 사는 것에 또 일가견이 있으신 또 부원장님께서는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막 이렇게 두 분의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막 장기적인 이런 생각은 잘 못 하거든요. 좀 눈앞에 있는 거에만 좀 집중하는 편인데 그냥 아까 민쌤 말씀해주신 대로 이 일이 이제 하면 바로바로 이제 피드백이 나오는 일이다 보니까 학생들 시험 준비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학생들도 뭐 본인 진로 정해놓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냥 당장 시험 점수 등급 올리고 요거에 사실 흥미가 있어야 내신을 버텨나갈 수가 있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눈앞에 시험들 준비하고 1년 이렇게 막 열심히 하면 그래도 저 나름대로 아 올해가 작년보다 낫다, 작년보다 또 올해보다 또 내년이 나아야 된다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걸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에 그것만 신경 쓰고 하다 보면 지나가는 느낌? 그러니까 제가 뭐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 뭔가 계속하면 나아진다 이게 느껴져서 그거에 흥미를 갖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이제 운영진이 되게 많이 경험하고 듣고 있는 재밌게 저희가 해소했던 내용들이 또 학생들 팬덤이 또 계시잖아요. 또 이 세 분은 물론 다들 계시지만 이 세 분은 또 유독 본관에서 탄탄한 팬층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인생은 누구처럼 할 때 이 세 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밈화돼서 막 유튜브에 자기들 유튜브 계정에 막 쌤들 따라하는 거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강사가 된 계기를 아까 이제 언뜻 얘기를 해주셨지만 좀 이제 거기에 집중해서 두 번째 챕터 때 말씀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아니 쉬는 시간에 제가 보니까 지금 세 분 다 지금 진짜 촬영일 기준으로 학생들이 시험이 마지막
진행되는 날이거든. 지금 시간상 그랬는지 지금 쌤들한테 전화가 지금 학생들한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뭐 어떤 전화인 거예요? 지금 오는 전화들은. 보통 이제 시험 끝나고 이번 결과가 어떻고 시험이 어땠고 이런 학생들이고 보통 전화 빨리 하는 학생들은 좀 이제 괜찮았던 학생들 이번 시험에 이제 좀 만족스러운 학생들이 전화 빨리 하는 거 같고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었던 학생들은 조금 이제 카톡으로 좀 장문이 오는 느낌이 그래도 연락은 주긴 주네요. 그래도 표정 보니까 학생들 시험 잘 봤나 보네요. 아주 밝아요 표정이. 아니야 어쨌든 이제 마무리 지어서 조금 뭐라 제가 말하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다 잘했다, 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 자기의 성적인데 뭐 다른 사람 점수가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시험 끝나고 또 결과 가지고 앞으로 또 개선할 거 이런 거 생각해보고 상담 때 얘기하고 보통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첫 번째 챕터 때보다 조금 더 기분 좋게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아까 너무 긴장되는 상황이었고 아직 연락 시험이 끝나기 전이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또 진행을 해볼 텐데 이제 지금 강사 세 분 다 이제 각 교과의 이제 강사님들이신데 어떻게 이제 강사업을 시작을 했는지 그런 것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가볍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부원장님부터. 입이 근질근질.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네,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그럼 높은 확률로 두 분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하면 거의 바통 터치 느낌으로 얘기가 흘러갈 것 같으니까 그럼 부원장님부터 먼저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거 이제 여쭤보시면 저도 좀 살짝 민망한 부분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물어볼 때도 그렇고 아까 이제 앞에서도 살짝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미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살아오지 않았던 것 같고 지금도 좀 어느 정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강사 일을 막 미리 준비하고 이걸 목표로 살았다 사실 그렇진 않고요. 그냥 대학생 때 보통 아르바이트 하면서 과외하면서 그랬던 경험 정도로 사실은 시작을 한 거고요. 이게 저의 업이 될 거라고 사실 진지하게 생각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저도 이제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이제 졸업하고 뭐 할까 하면서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도 갔다 오고 어허. 그래서 막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제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가 우리 원장님한테 어느 날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또 좋은 기회고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갖추지 못한 부분 저는 이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뭔가 이제 비전을 보고 쫓아가는 그런 것들이 좀 사실 불명확했었는데 원장님이 그 부분을 되게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주시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그걸 계기로 좀 진지하게 이 업에 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계기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게 뭐 드라마틱한 일 없고 드라마틱한데요, 근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네. 또 계기가 정말 천운이죠. 그냥 운이 좋아서 인연이 닿아서 저도 좀 진지하게 시작하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동원 원장님 얘기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사실 그 부원장님께서 아예 파주 이쪽 운정이랑은 연고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의하고 나서 거의 뭐 그 자리에서 결정해가지고 진짜 뭐 요즘에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진짜 정말 남자답게 그냥 바로 그냥 이사부터 계획 쭉 해가지고 그냥 몰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맡고 있는 뭐 학생들도 이번에 성과 나온 것처럼 되게 잘 나오고 또 사실 예비고 때부터 들어왔던 친구 한 명이 그 상철쌤 제자 한 명이 지금 이제 쭉 이상철 수학 수강해가지고 졸업해가지고 그 친구 또 고대 수학과에서 또 지금 조교로 활동 중이잖아요. 그 친구가 최근까지 이제 근무했었고 이제 학교 다니면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아니 어제도 봤는데. 네, 어제가 이제 마지막 근무였어요. 그렇구나. 동패고 졸업생이다 보니까 동패고 학생들 직전 보강까지는 잘 챙겨줬고요. 그래서 어제가 이제 마지막 근무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친구가 뭐 수학을 좋아하고 물론 그 친구의 재능이지만 그 수학과까지 선택하는 길에 있어서
분명히 저는 상철 쌤의 역할도 조금이라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걸 보고 있는 그 친구가 댓글로 뭐 아닌데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아무튼 되게 이제 몰입하는 그런 모습이 상철 쌤의 정말 큰 정말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동 원장님께서는 왜 이상철이었는가? 손을 내민 입장이잖아요. 왜 이상철에게 손을 내밀었는가? 제가 알기로는 아무한테나 손 내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이게 사실은 그런 거죠.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강사라는 게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본인의 그런 뭐 이런 능력을 그 학생들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실 뭐 강의력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사실 잘 되는 데 있어서 복합적인 이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전 그 사람의 좀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매력이 있는 사람은 당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할지언정 학생들이 이 사람을 믿어주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엄청나게 잘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매력이 떨어져 되게 비호감인 사람이야.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과목이 싫어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학창 시절에 경험했던 이야기여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은 매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했고 그랬을 때 상철 쌤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했었던 거였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상 이 팟캐스트 역시나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이상철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강사의 삶 이런 거를 물론 우리 이제 멤버들이 다들 좀 샤이하고 해서 좀 이제 큰맘 먹고 진행하는 컨텐츠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아 근데 해야죠. 하실 거죠? 그죠?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네. 저도. 올해 이제- 안에 하신다고 네, 저한테 안에 진작에 얘기하셨어요. 올해 벌써 반이 지났는데 네, 그러니까 올해 많은 사람이 안에 기다리고 무조건 있어요 하겠다고. 지금. 그래서 부원장님처럼 이제 조금 더 부끄러움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팟캐스트 통해서라도 본인의 매력을 저희가 이제 소개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한 건데 또 이런 부분은 또 흔쾌히 응하시길래 제가 한시름 덜어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약속하고 말해놓고 안 지키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네, 무조건 한다고 그때 말씀하셨으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두 분은 이제 두 분의 답변으로 넘어갈 텐데 네. 어떻게 한번 황스께서 말씀 한번 아.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일단 고등학생 때가 이제 고등학교가 막 엄청 공부를 하는 고등학교는 아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더 많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이제 저한테 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아, 네. 친구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알려주는데, 근데 그게 좀 일단 재밌었어요. 약간 꺼드럭대는 약간 우월의식도 느껴지고. 우월의식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닌데, 예,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예, 근데 이제 약간 그 꺼드럭거릴 수 있는 그 느낌이 좀 재밌는 것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약간 이제 원래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학교에서도 학교 선생님 수업 다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된 건데 그걸 애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고. 예. 근데 이제 제가 말하니까 설명을 했을 때 이제 알아듣는 게 이게 내가 설명을 좀 잘 하는구나. 약간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일단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한 게 일단 크고 그리고 이제 아까 앞쪽에서도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이제 일 자체가 딱 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 그냥 확실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런 게 되게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아무리 뭔가 해도 뭔가 고정도 있고 뭔가 이렇게 아웃풋이 달라지지 않아 버리면 조금 허무할 것 같거든요. 뭔가 노력하기가 싫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반대로 이제 이 직업 자체가 안 집어넣으면 애초에 나오지 않는 것도 끝없이 안 나오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리스크가 있지만 차라리 그게 재밌지 않나 약간 이제 이런 느낌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 시작을 했고 실제로 네. 평생 화장실도 많이 가시지 않나요? 화장실이요. 많이 인풋이 주문이시나? 많으니까 아웃풋이 아, 많긴 하죠. 그렇게 일했죠. 네. 맞아요. 이게 사실 물론 직장인 분들과 비교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게 사실 저희는 다 사업자 마인드로 내 사업이다 생각하고 운영을 하시니까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거고 근데 또 다들 되게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분들만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성취까지 이루어지려면 그런 분들이 누군가가 이제 만약 저는 사실 강사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누군가 저한테
어떻게 해야 강사가 될 수 있어라고 한다면 저는 너무 많은 능력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말씀하시는 그것부터 좀 체크가 돼야 될 것 같다고 말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어요. 왜냐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나서의 성취가 중요한 거니까 결과값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국어 팀장님께서는 저도 비슷한 성향 자체가 우리 팡티랑 많이 비슷해서 그러니까 이 20대 때 과외 많이 했었거든요. 동생부터 해서 동생 친구들 과외 했었는데 그때 이 직업이 잘 맞는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하면은 직장인들은 퇴근 시간 막 기다리고 하는데 그 당시엔 지금보다 더 일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수업 3시간 수업하는데 빨리빨리 지나가고 수업 더 할 때도 많았고 그러면서 이 직업이 지금 엄청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막 수업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원래 정해진 시간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적성에 맞다라는 걸 느꼈고 또 이제 현실적으로는 아까 팡티가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한 만큼 얻어갈 수 있고 결과값이 나오는 그런 왜냐면 이게 시험을 같이 보는 느낌이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그러니까 같이 매 순간 증명하고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군대 갈 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갔는데 갔다 와서 24살 때 전역했거든요. 17년에 그때부터는 그냥 바로 이 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막 근데 그때는 사실 써주는 데가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현장 학원도 나가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오르비라고 거기에 칼럼도 쓰고 하면서 인강도 도전해보고 네, 뭐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인강 데뷔까지 하셨고 이게 맞아요.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전에 우리 그 모 선생님 강사의 삶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나는 성인이 돼도 학생의 신분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계속 시험을 그 말씀을 또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참 힘들죠. 힘든 일이죠. 그러면 이게 두 분은 그러면 네. 어떻게 입시는 이쌤에 오게 된 건지 좀 그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볼 수 있을까요? 뭐 여기가 먼저 있긴 했는데. 네, 그 저희 팡티 영어 팀장 자꾸 팡티를 팡티랑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음. 강사의 삶에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1학년 때 김포로 전화 갔는데 혼자 앉았어요. 전화 와서 약간 영화 마냥 다음 날이 전화가 왔었어요. 오. 사실 그때는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게 생겼어요. 엄청 말랐었어요. 그때는 아, 그래요? 엄청 마르고 키도 이렇게 막 그때도 크셨나요? 그때 저보다 컸던 것 같아요. 음. 저도 이제 그때는 좀 큰 키였었거든요. 지금 이 키랑 맞아. 비슷했어갖고 맞지. 지금 그 표정 뭐예요? 아 초등학교 1학년이면 네. 뭔가 이게 아.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긴 했겠네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광쌤이랑 팡티랑은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는 과정에서도 친하게 지냈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군대도 비슷한 시기 갔다 왔고 또 이제 이전 여기 입시는 이쌤에서 일하기 전에 이전 학원에서 제가 근무를 하게 됐을 때 거기 이제 원장님이 영어 선생님을 필요로 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그 학원이 막 개원할 때여서 제가 이제 9월 하고 그래서 제안을 했고 거기서 같이 또 5년 정도 근무를 이제 하다가 사실 이제 그 거기 학원에서 5년 차가 거의 계약을 묶여 있었거든요. 근데 끝나갈 때쯤엔 좀 개인적으로 그냥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인강도 당차게 이제 도전했다가 지금 생각했으면 할 때는 뭐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 이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시기도 하고 또 이제 어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 학생들한테도 인생 얘기나 이런 거 거의 안 하거든요. 제가 뭐 수업으로 꽉 눌러 담는데 가끔 이제 해준 얘기가 이제 어리다 보니까 이제 사회 나갔을 때 불합리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이제 머리가 좀 크면서 20 후반 막 느끼고 있어서 약간 강사라는 직업을 계속 할까라는 고민도 좀 있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하던 찰나에 네, 그때 이제 우연히 저희 또 이도원 원장님이랑 컨택이 돼서
여기로 넘어오게 됐고 그때 이제 제가 원장님께서도 여쭤보셔서 광쌤 제가 생각할 땐 엄청 열심히 하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서 소개를 해드렸었다. 사실 민수 쌤이랑은 네. 거의 제가 한 1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음. 민수 쌤 모셔오려고 제가 1년 기다렸고. 알기로는 네. 두 분을 모셔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품이 들었다는 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사실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약간 주제랑 벗어날 수 있는데 이거 얘기 민수 쌤이 조금 아니 이게 되는 건가? 처음에 사기꾼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셨다고. 입시는 이 쌤이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좀 장기 플랜으로 계획을 하고 이제 민수 쌤을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됐어요. 민수 쌤은 저를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민수 쌤의 소식을 인터넷에서 계속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찾기 시작한 시점부터 그 최신 글이 1년 전 글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의 그 활동이 없어졌어요. 이 사람이 사라졌어.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랑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부터 이제 실마리를 계속 찾다가 어떻게 이제 번호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번호로 연락을 했더니 답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참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거 뭐 이미 민수쌤한테도 얘기를 했고 죽은 줄 알았어. 그러니까 실제로 돌아가셨나?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한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야 이거 왜냐하면 프로필 사진도 그때 당시에 무슨 그런 뭐 학생들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몇 년도 뭐 9월 모의고사 평가원 뭐 시험 잘 봐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 근데 그게 그 시험조차도 1년 전 시험이었으니까 이게 카카오톡도 거의 뭐 업데이트가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거의 1년 가까이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연락을 되게 장문으로 보냈는데 안 읽은 상태로 시간이 쭉 지났죠. 그리고 나서 우연치 않게 이제 이 사람 뭐 하고 지내지? 하고 궁금한 거예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그 안 읽은 카톡에다가 한 번 더 연락을 보냈어요. 연락 한 번 더 보낸 거죠. 확실히 집요해요.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인스타에 뭐 저를 혹시 이렇게 뭐 연락 되시냐 했는데 그때 새벽에 연락이 된 거예요. 답장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놀랬겠어요. 놀랬죠. 근데 참고로 줄 알고. 그때 당시에도 프로필 사진 그대로. 그래서 그때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새벽에. 그래서 이게 나는 너무 이제 좀 기다리고 반가우니까 그날 뭐 새벽 1시 뭐 이 무렵이었는데 한 1시간 정도 통화를 하고 그날 아침에 만나게 됐죠. 그날 오전에. 그래서 만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민수쌤이 자기가 만약에 같이 하게 된다면 적어도 이제 한 1년 정도는 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기다렸죠. 그래서 민수쌤 1년 기다려서 민수쌤이 이제 상황 정리가 좀 됐을 때 같이 좀 시작하게 된 그런 부분이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 팡쌤도 소개받고 얼굴 뵙고 이렇게 된 거였죠. 그래서 저도 그때 상황이 공유가 되고 있었어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혹자는 이제 1년을 기다려달라는 것이 조건이 돼서 거기서 한 번 더 그냥 한 발짝 뗄 수도 있는데 되게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유가 그 지금 학원과 지금 파트너와의 신의를 시키기 위해선 내가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거 정리하고 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제 뭐라 그러냐면 민수쌤이 뭐 그때까지 만약에 또 본인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뭐 또 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 한번 다시 나누자라고 그때 민수쌤이 이야기 뭐 확정된 건 없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진짜 실제로도 되게 궁금했던 게 항상 사실 이 얘기 우리 회식 때도 하고 되게 따로 얘기 되게 많이 나눴던 에피소드잖아요. 항상 이럴 때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그렇다면 팡쌤은 왜냐면 그냥 민수쌤이 야 같이 하자 한다고 오케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팡쌤도 여러 가지를 판단을 또 하셨을 텐데 전 팡쌤 입장에서의 그 상황 판단 과정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진짜로 그것도 있어요. 하자 해가지고 오케이 해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근데 일단 이제 처음에 이제 원장님 이제 카페에서 맞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만났을 때 이게 이제 또 말빨에
바로 홀랑 넘어가 버리는 느낌도 일단 있습니다. 맛있는 거 사주셨고. 아, 예, 그쵸. 아, 초밥 먹었나? 스시 먹었습니다. 맞아, 예, 맞아, 맞아. 맞아. 맛있는 스시도 거 이제 맛있는 걸 먹어가지고 그게 일단 컸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딴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저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친구니까 같이 간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겠지만, 진짜 만약에 제시해 주시는 뭐 비전 약간 이런 게 조금 애매하거나 뭔가 좀 그런 데라는 느낌이었으면 당연히 아마 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근데 이제 말씀 주시는 비전 자체가 딱 이제 굉장히 좀 이 학원 쪽으로서 이제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짜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괜찮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오게 된 거죠. 진짜 감사합니다. 아, 다들 진짜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4년 차에 접어들고 안정을 찾고 이제 좋은 것들만 꿈꿔도 되는 시기가 됐는데, 사실 이 전까지는 저희 엄청 불안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세 분을 제외하고는 뭐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면접을 저희가 보고 진행하신 선생님들도 계신데, 그때는 저희가 설명이 되는 조직이었어서 사실 뭔가 이동 원장님 입장에서도 비전 제시를 하고 하는 거에서 되게 편리했을 텐데, 특히 이제 안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특히 여기 있는 세 분은 저희가 실체가 없을 때 학원 공사가 안 돼 있고. 네. 난 이렇게 할 거야, 우린 이렇게 될 거야, 정말 if로만 설득이 가능한 상황에서 사실 설득이 됐다기보단 들어주신 거죠. 세 분이 그냥 한번 해보자 해주신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특히 진짜 감사하다고 저는. 왜냐면 세 분이 없으셨으면 저도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실체를 같이 만들어주신 분들이니까 참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 처음 시작부터 잘 됐어요. 좀 재수없는 얘기긴 하지만 그렇긴 해요. 예, 처음부터 맞아요. 잘 됐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까지 버티고 더 열심히 한 거지. 처음부터 만약에 우리 모였는데 막 깨지고 능력 부족으로 누구 하나가 막 예를 들어서 어그러지고 했으면 맞아요. 망가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잘해서 처음부터 잘했기 때문에 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뭐 그때는 진짜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인력들이 아예 없었잖아요. 뭐 조교 뭐 그러니까 뭐 진짜 청소도 우리가 하고 막 설명회 한다 그러면 인쇄 다 해서 다 소분해서 다 이거 해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참 감회가 새롭네요. 이게 저희는 막 이 지난 4년을 되게 감격스럽게 표현하지만 진짜 혹자는 엄청 빠른 속도감으로 또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세 분이 이제 입신 일생과 함께 하기로 하고 이 운정을 왔잖아요. 사실 이 운정이라는 지역이 교과 이제 학습적으로 뭔가 이제 특성이 있는 지역이죠. 왜냐면 비평준화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학교별로 상대를 하고 있고, 맡고 있는 학교들에 대한 특성도 분명히 다를 거고, 학풍이든 그런 거를 좀 얘기 나누면 또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 운정 이제 저희가 입신 일쌤이 런칭되는 지역이 운정이다라고 딱 설정이 됐을 때 어떻게 DB를 갖추고 어떤 인사이트로 접근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민수쌤 먼저 얘기 나눠볼까요? 근데 그 사실 이제 고민 넘어올 때도 많이 했던 게 그 잘 모르니까 지역을.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고민을 저도 원장님 만나서 많이 얘기하고 고민했던 게, 그때 이제 20 마지막 쯤이어서 이게 이제 서울이나 대치 그쪽으로 원래 이제 수능국어 쪽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 지역권으로 오게 되면 내신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이제 잘 모르는 지역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처음에 와서 많이 봤던 게 일단 주변에 유명한 학원들이 뭐 있나를 좀 찾아봤고, 학교 어떤지랑 그다음에 시험지 같은 것도 많이 분석을 했는데, 사실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23년부터 이제 여기서 동패랑 한빛을 진행을 했는데, 그 제가 딱 개강하고 시작하기 전까지 시험지를 분석했을 때는 시험이 엄청 쉬웠거든요. 근데 이게 23년 딱 시작하고 진행하면서부터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신을 몇 년 차 했다, 뭐 10년 차 강사다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지금도 매 순간 학교 선생님이 바뀌고 하면서 기조가 변하거든요. 저도 그거에 맞춰서 계속 변해가려고 노력을 하지, 과거 데이터가 그렇게 쓸모가 분명히 있긴 한데 없는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약간 이 시기 자체가 또 저희 학원이 금방 잘 될 수가 있었던 게, 뭔가 이 지역에서도 23년부터 좀 변화가 국어는 있었던 것 같고,
그때 그냥 대응하면서 좀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음. 그 데이터가 이제 지금 좀 쌓여서 아직은 좀 비슷한 기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도 또 다시 또 조금씩 변하는 것 같기도 해서. 사실 민수쌤은 네. 지금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수업이잖아요 지금. 맞지. 왜냐하면 반에 이제 어찌됐던 간에 뭐 오프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정원은 한정적으로 돼 있는데 지금 민수쌤 수업은 대기자가 우리 학원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편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비법이 저는 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원장님도 1년 대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카톡을 안 읽는 거죠. 난 진짜로 그거 기억이 없어요. 원장님이 이제 1년 전에 얘기하셨다고 했는데 저 기억이 없었고 아마 그때 다른 얘기긴 한데 그때 이제 아마 제가 마음의 상처가 많아서. 네, 뭐 그래서 또 이제 경계하지 않았을까 사기꾼인지 알고 그러다가 이제 했던 것 같고 근데 그 비법이나 사실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냥 그때 주어진 거 좀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승부욕은 좀 있는 편이거든요. 저는 누가 이제 장점 물어보면 고통 같은 거 참는 걸 좀 잘하는 거 하기 싫은 거 꾹 참는 거 막 너무 막 재밌어서 즐거워서 한다 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게 계속 진행하다 보면 힘든 부분들도 있거든요. 운 좋게 저는 이게 운이라는 게 엄청 큰 요소라고 보거든요. 이제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어떻게 운이 잘 왔을 때 잘 되는 거라고 보되 이제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다 해주려고 하는 느낌인데 그걸 감사하게 또 신기하게 학생들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모순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원장님한테 들었던 말인데 아이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길 원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준비해 줄 수 있는 걸 하고 하다 보면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알아주고 해서 이제 작년에 졸업한 3학년 친구들 여기 왔을 때 첫 해 맡았던 친구들한테 그리고 그때 학부모님들한테 엄청 크게 감사하고 있는 게 그때 이제 좋은 친구들 학생들 믿고 많이 보내주셔서 그 친구들이 잘해준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영상 편지 한번. 네. 그 이게 맞아요. 이게 사실 왜냐면 지금 여기 계신 세 분도 특히 더 그럴 텐데 이게 주목받는 포지션이 굉장히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민수 쌤의 답변 상황에서 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가 대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곤란하잖아요. 저희는 이게 네. 되게 죄송하고 또 이게 죄송하기만 하면 죄송하면 되는데 또 감사해서 죄송한 거거든요. 이게 찾아주시고 그럴 때 어떤 심경이세요? 오해가 생기면 안 돼서. 생각 안 하셨던 거예요? 이건 제가 알기로 네. 너무 답정 날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테스트 인원들이 이제 있으면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웬만하면 예를 들면 뭐 테스트 그러니까 이게 올해부터 제가 좀 신경 많이 쓴 건데 그러니까 보통 다른 학원들은 테스트 비용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머님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맞아요. 저희는 일단 비용이 없고 어쨌든 이제 테스트를 보면 간단하게 피드백이나 분석을 작성을 해서 최대한 도움이 되게 그 다음에 굳이 이 학원에 오지 않더라도 이 아이가 이런 게 좀 부족하고 다른 데를 가게 되더라도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으며 또는 지금 이 아이 수준에서는 학원 수업이라는 건 해야 될 게 정해져 있고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아이 개별 역량에 따라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개별 학원 시스템보다는 과외라던가 소규모로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 이렇게 해나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피드백을 좀 작성해서 드리는 경우가 이제 지금은 테스트 보면 다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대기를 오래 기다려주시는 걸 알고 있어서 오래 기다리신 분들이 지금 12월부터 네, 맞아요. 지금 7월인데 네. 특정 반은 이제 인원이 안 나서 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이제 많이 받으면 좋은데 기존에 있는 애들 케어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맥시멈 인원이 정해져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퇴원 인원이 좀 있으면 받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 그 반이 중간 끝나고 퇴원자가 0명이었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 분들 자리 나면 최대한 먼저 이렇게 좀 넣어드리려고 하고 있고
꺼들어버리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최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채워주고자. 왜냐면 쌤들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대기와 상관없이 뭐 기존 재원생 혹은 졸업생의 뭐 형제들은 아 맞습니다. 정원 외로 받아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뭐 그럴싸해 보이려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면서 하면 되지. 쌤들께서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한 거니까, 만약에 혹시나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계시면 이런 거 보고 조금 마음 달래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이제 이번엔 뭐 팡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운정이라는 네. 곳에 대해서 어떻게 진입을 하셨는지. 일단 뭐 어떤 전반적인 얘기는 또 앞에서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영어 시험 쪽만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 일단 이제 오기 전에 이제 분석했던 게 이제 동패 한빛 지산 정도를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 앞에서 하신 것처럼 확실히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 요즘 나오는 시험 자체가 되게 어려운데, 사실 요즘 시험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전 시험에서도 이제 비슷했던 느낌이, 영어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외워서 다 뭔가 할 수 있는 시험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사는 좀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요즘 지사는 또 다를 거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랑 그리고 그때 과거의 어떤 동패 한빛 시험들 정도는 이게 뭐 외워서 다 맞출 수 있는 시험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제가 뭔가 좀 유의어 반의어를 정리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디테일한 포인트들을 더 알려주고 좀 요렇게 진행을 하는 게 되게 이제 메리트가 있을 만한 시험들이었어요. 사실 이제 저는 이게 뭔가 그냥 외우게만 시키고 문제 막 풀리고 약간 요런 느낌으로 다 대비가 되는 시험이면 제가 별로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그런 건 너무 당연하게, 뭐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요런 것들을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쉽게 약간 견제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잘하는 편이다 보니까 제가 뭔가 제 장점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이 나오는 지역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훨씬 이제 좀 좋게 접근을 했던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그 지금은 그래도 물론 뭐 저희의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은 학부모님들께서, 여기 운정지역 학부모님들께서 굳이 입결 성과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한테 문의가 되게 많이 왔던 게, 저희 0년차에서 1년차 때 이 답변을 하면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그 시기에 너네 성과 어때? 너네 입결 어때? 너네, 왜냐면 저희 이제 첫 시험이에요. 저희 여기 와서 이제 첫 시험 치러요. 그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저희 진짜 고생했어요. 쌤들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 분석 자료, 맞습니다. 왜냐면 전문성 드러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첫 시험이라서 성과가 없는 거지, 우리 이 정도 전문성 갖추고 있다를 계속 보여드리고 쇼잉하는 게 되게 당시에 곤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이것도 어디까지 쌤들이 너무 고생해 주셨던 거라서 그때가 또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부원장님께서는 저도 이제 비슷하게 동패고 지상고 한빛고 학교들 위주로 이제 분석하고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다른 과목이랑 조금 다른 게 수학이 개별적인 시험지나 문항들만 놓고 보면 지금이 더 쉬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더 절실히 많이 느끼는데, 지금 뭐 이제 새로운 학교들도 개교하고 이 신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계속 바뀌면서 되게 기졸할 게 없는 느낌이 최근에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학교는 쭉 이렇게 내왔다, 이런 학교는 이런 문제들을 선호한다 같은 것들이 사실상 이제 뭐 아무 의미가 없이 저는 느껴지고, 작년부터 좀 그랬고 올해는 그게 더 심해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그 학교 특성 맞춰가지고 진짜 실시간으로 학교 수업 진행되는 거 맞춰서 이제 눈치를 제가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점이 좀 되게 큰 것 같고, 올해가 또 다르고 내년이 또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또 비평준화 지역 치고는 이 학교끼리, 보통 비평준화 지역이면 그 딱 진짜 학생들 중등 내신 가지고 학교 입결이 또 있잖아요. 고등학교 입결 가지고 좀 극명하게 나눠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운정 또 아닌 것 같아요. 요새 보면 이게 신도시라 저는 학교가 거리가 멀어서 인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뭐 자기 성적 맞춰서 어느 학교에 몰려서 간다, 자기 내신 등급에 맞춰서 학교를 정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학교도
가서 잘하면 되고 이 학교도 가서 잘하면 되니까 그게 어떤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 느낌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매번 그냥 매년 새로 준비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기출 문제집을 쭉 저도 정리해서 사용하는데 작년에 쓴 걸 올해 못 써요. 그래서 올해 쓸 때마다 새로 다 편집하고 새로 문제 바꿔야 되고 속가내야 되고 수업도 어느 부분을 수업할 건가 이 교육 과정을 따르는 부분도 어떤 학교는 여기서 조금 더 오버해서 여기까지 들어가고 어떤 학교는 이걸 또 철저히 지키고 어떤 학교는 이건 절대 안 내고 하는 게 또 매년 바뀌고 그래서 되게 기존 그 기출 문제만 그 전에 분석하고 들어왔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좀 매년 해야 될 게 많은 이 경향이 앞으로도 유지되지 않겠구나 또 바뀌어야 되겠구나를 계속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 여기 운정 지역이 저는 학군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학군의 분위기를 충분히 풍기고 있고 저는 사실 브랜드 관점에서 이제 소비자 니즈를 파악한다고 했을 때 여기 시장의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보면 그 굉장히 트렌디한 것 같아요. 이 학생 학부모님들의 어떤 의사 결정과 사고 과정이 그리고 실제로 선택도 거기에 맞게끔 그러니까 말씀 부원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애들이 무조건 성적 맞춰서 안 가고 네, 맞습니다. 집이 가까워야 내가 삶이 윤택해지고 삶이 윤택해져야 내가 공부를 조금 더 여유롭게 하지 뭐 이런 판단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이 그래서 집 가까운데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무조건 성적 맞춰서 가는 비평준화 지역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트렌디한 근데 우리는 오히려 좋잖아요 그러니까 혹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까다롭고 힘들다고 할 수 있겠으나 저희는 그런 걸 자처하는 집단이니까 오히려 그래서 전 좋다 쌤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빠르게 소명이 되니까 저희가 빠르게 성장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너무 많은 좋은 얘기들을 해주셔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지금 두 번째 챕터가 되게 풍부해졌어요. 좀만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챕터 이제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태인 팀장님까지 있었으면 딱 이 국영수 과외 선생님들 모시고 하는 걸 텐데 오늘 안 계시니까 세 분 이제 국영수만 놓고 이제 좀 교과 과목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학생들이 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혹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은지 좀 그런 부분들 쌤들이 이제 강사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학생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냥 요즘에 느끼는 게 아이들이 영상 세대다 보니까 이게 점점 문해력이나 어휘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국어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뭔가 읽는 거라는 것 자체가 비단 국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수학, 영어도 있는데 다 그런데 이제 영상 세대다 보니까 중등에서 올라올 때 매년 느끼는 게 좀 그런 게 많이 떨어지지 않나 점점. 그래서 그냥 어머님들께 약간 그러니까 제 아이들한테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동생 있으면 꼭 이런 거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이제 고등 올라와서 뭘 준비하고 이런 거는 그때그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시험 경향 맞춰서 준비하면 되되 중등 때 그냥 권장을 좀 하는 건 다른 거보다 그냥 책을 많이 읽는다던가 근데 그게 꼭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고전 명작 이런 거 아니어도 되거든요. 무협지 무슨 소설 뭐 이런 것도 다 좀 활자 자체에 노출이 좀 많아야 될 거고 만화책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림만 있는 거보다는 그래도 글자가 좀 있는 거. 왜냐하면 만화책도 왜 도움이 되냐면 저도 학생 때 삼국지 만화책으로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게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문학 같은 데서 소설 같은 거를 줄거리를 파악하거나 할 때 이게 잘 보면은 귀현이 소설 이런 거 어떤 거요? 귀현이 소설 그게 뭐예요? 인터넷 진짜 소설 옛날 사람. 그놈은 멋있었다 이런 거. 아 뭐 그런 거 다 도움이 된다 봐요. 근데 그런 게 첫째로 애들이 그 작품 속 인물의 감정에 공감을 못해요. 여기서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옛날에는 적당히 설명하면 납득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얘는 이런 것도 일 못한다고 이런 게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경험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둘째로는 어머니들께 꼭 당부드리는 게 한자. 저 때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싱크빅 아니 뭐 구몬 눈높이 하면 산자 같은 거를 뭐 못해도 7급, 6급, 5급 좀 많이 따면 4급까지 땄는데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휘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음. 읽는 것 자체에서 어떤 장애물, 문턱들이 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고등학생 올라와서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런 기본적인 게 좀 잘 잡혀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독서든 문학이든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게 부족하면 고등학교 올라와서 내신 대비를 한다고 해도 시험이 쉬우면 어떻게 되겠지만 좀 어려우면 금방금방 무너지고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 그게 준비가 되면 무조건 성취를 이룰 수 있다기보다는 어차피 드리는 인풋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공부가 된다. 중등 때 이미 어느 정도 언어적인 머리는 완성이 돼서 올라오는 느낌이어서 그게 고등 올라와서 뭔가 만들어 나가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 느낌이고 확실히 중등 때부터 많이 읽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유연하고 습득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효율이 잘 나, 엔진이 좋은 느낌, 자동차로 치면. 그러니까 중등 때 그런 걸 많이 시켜주시는 게 네, 좋지 않나. 다른 거보다 그냥 기본적인 거, 책 많이 읽고 한자 공부 좀 하고. 그렇네요. 그럼 영어는 일단 이게 언어 과목이다 보니까 이 겹치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일단 어휘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어 어휘도 모르는데 이게 영어 어휘를 이제 알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고 약간 이제 그게 일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시험들 자체가 그냥 이제 외워서 할 수 없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영어를 그냥 잘해야 되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기본적으로 영어 자체를 잘하지 않은 학생이면 이게 외우고 막 시험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도 이게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좀 고점이 좀 정해져 있는 느낌이 있고 약간 그런 포인트 때문에 이 중등 때부터 애초에 좀 이 영어 자체를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부가 좀 돼 있으셔야 되고 시험 기간에 올라와서 열심히 하는 건 좀 당연한 거고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것도 겹치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거로 이제 습득한 지식이겠지만 그 뇌 발달이 원래 고1 초쯤에 보통 끝난대요. 네.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초쯤부터 뭐 당연히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때까지가 뇌가 발달하는 시기고 그 이후는 사실 이제 고1 때 발달된 뇌를 갖고 살아가는 느낌인데 실제 이 뇌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좀 확실한 게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그래서 사실 책 읽는 게 진짜로 좋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영어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뭐 제가 설명이나 이럴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어로 바꿔놓고도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역시나 영어에 있어서도 이제 중등부라면 뭐 책을 많이 읽어놓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약간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럼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이제 뭐 예비 고1 학생들 고등학교 입학 전에 준비한다 그러면 사실 제 생각에는 그냥 수학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만 해도 이미 평균 이상이다. 그냥 그거를 이제 싫어하지만 않아도 하기 싫어하지만 않아도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수학 과목은 조금 이제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학생들한테 좀 부담이 되고 되게 미안한 얘기기도 한데 내신 때는 어쨌든 학생들이 이 단순 시험 대상이 되는 유형들을 좀 암기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지금 당장의 점수를 위해서 막 임시 방편으로 시간을 들여서 암기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1학년 시험을 그 임시 방편만 하다가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 놓으면 이제 2학년 과목부터는 아무래도 과목 난이도가 확 뛰어가지고 그냥 기본 개념들 쫓아가는 것부터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학년 때부터 이미 학생들이 그 실제 내신 등급 점수하고 본인의 어떤 수학 능력치는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소에 그냥 내신 준비만 주어진 대상으로 반복해서 암기하고 학습하고 하던 게 1학년 때까지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데 그 본인 능력치를 계속 꾸준히 키워가지 않으면 결국 2학년 가서 벽을 못 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서 그러니까 동패고를 제가 담당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1학년 시험하고 2학년 시험 양상이 전혀 또 다른 느낌이라 1학년 내신만 준비하면서 공부한 학생들이 2학년 가면 굉장히 좌절하기가 쉬워서 그냥 어려운 문제들 시중에 돌아다니는 뭐 고난도 문제집을 풀어라 이게 아니라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들에서 22번, 뭐 21번 3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21번, 뭐 29번, 30번 이런 문제들을 평소에 계속 그냥 도전을 해서 본인 능력치를 쌓아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게 당장 시험에 안 나오니까 공부 안 하다가 결국에 이제 학년 올라가면 무너지는 사례를 많이 보기 때문에 내신도 내신이지만 수학은 계속 좀 궁금해하고 이거 왜 이런 거고 본인 사고 능력치를 계속 키워간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공부해야 의미가 있어서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공부를 좀 같이 병행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부원장님 말씀은 수학 공부만 해라. 사실 이제 그게 좀 답답한 부분이긴 해요. 어떤 게? 아니, 수학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뭐 국어 숙제가 있다, 뭐 영어 숙제가, 영어 암기를 해야 된다. 답답할 노릇이죠 이게. 저도 제 학창 시절에 그랬는데 아니 암기만 하고 뭘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시험 전날만 하면 되지. 수학 공부를 평소에 쭉 가져가다가 시험 기간 됐을 때 한 달 앞두고 이제 그냥 영어책도 가끔 펴본다. 그러면 이제 큰일이 난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꼭 이제 안 하다가 2학년 가서 이제 큰일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 시간 남으면 수학 공부를 해야 그게 이제 결국 공부죠. 두 분이 숨을 짓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버리면 진짜 시험 기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분명히 이게 들어가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좋은 점수 받기가 진짜 힘들고, 예, 약간 이제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당연히 영어도 열심히 영어 해야 되고. 만화책 정도 읽다가 영어 만화책 정도 읽다가 뭐 수학 공부하고 좀 머리 식힐 때 그냥 삼국지 보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학은 이 피지컬 능력을 상시적으로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 네. 수학 공부가 삶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아, 영어는 맞습니다. 영어 어휘를 이거를 내가 억지로 공부하지 않으면 당신이 영어 어휘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거 공부해야 된다. 국어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애들한테 말하거든요. 이게 이제 벽이 있다고 했을 때 한국인인데 한국인이 영어 공부하는 거랑 그다음에 수학은 제가 학생 때도 느꼈는데 저는 학생 때 수학 잘 못했거든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근데 그 벽을 넘는 걸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와서 공부하는 이유가 내신 잘 받아서 대학 가려고 하는 건데 될 수 있는 과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한국말이고 딱 내신 기간 공부하고 하면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 이제 극복하기가 쉽다 그 재능 차를.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공부 많이 하라고 얘기하고 이제 아이들이 국어를 많이 하냐 영어를 많이 하냐 수학을 많이 하냐 그런 거는 강사 역량 아닌가. 강사가 어떻게 이제 아이들을 끌어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저희가 원래 뭐 지금 팟캐스트 현장에서도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지만 평소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회식을 하거나 아니면 교무실에서 잠깐 쉴 때 쌤들끼리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항상 세 분이서 네가 뭘 하냐 이 논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차피 이거 시리즈화 될 거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세 분이 서로의 고충을 좀 이해하는 이 기회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문제 이번에 시험 끝났으니까 시험지 각자 바꿔서 뭐 수학쌤이 국어 풀고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진행 한번 해볼까요? 좀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아이씨 너무 잘할까? 죄송해가지고 학생들도 벽 느끼면 어떡하지? 어떤 어떻게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국어 영어 시험 너무 잘 봐버리고 왜냐면 저는 좀 자신 있거든요. 왜냐면 근데 국어 같은 경우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 이 언어잖아요. 쓰잖아요 평소에. 저 영어 잘하긴 해요 영어. 많이 평소에 뭐 똑똑하게. 네, 영어 근데 거기서 증명되는 거야. 국어는 하면 된다니까. 학생들이 왜냐면 저는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학생들이 국어 읽은 것보다 2배를 제가 읽었을 텐데 영어 읽은 것보다 2배를 넘게 읽었을 텐데 또 잘해버릴까 봐. 워킹홀리데이 아 그죠. 다녀오셨잖아요. 뭐 그러면 그러니까 영어는 네. 실용성이 있다. 국어 그게 푸시고 또 네. 좋은 점이에요. 국어 푸시고 실용성이 있다. 이거는 뭐 지금은 이렇게 한만 섀도우 복싱 해봐야 실제로 이제 다음에 찍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각 문제는 각자 자기 교과에 맞춰서 자기가 출제해오기. 아 좋습니다. 뭐 상중하 나눠서 이제 영역별로 2문제씩 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피드백 해주는 것까지 한번 얘기 나누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서로 이제 더 이상 이런 얘기 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하는 걸로 하고 어떻게 오늘 첫 번째 팟캐스트 진행됐는데 종종 이거
종종이 아니죠. 이제 이거 시리즈화해서 이제 기회 될 때마다 계속 제작해야 되니까 특히 세 분은 이거 시리즈로 가지고 가고 싶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거 뭐 네이밍 이 시리즈를 어떻게 포장할 수 있을지를 그때 언뜻 듣기로는 학생들한테 댓글로 이게 공모 받고 싶다고. 아 예. 맞습니다. 또 공모라 하면 당첨된 학생에게 뭐 소정의 뭐 저도 응모합니다. 뭐 네, 저도 팡쌤이 해요, 이제 그 경품이나 이런 거 주실 거기 때문에 예. 오케이. 근데 이제 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예. 아, 근데 또 좋은 거 줘야죠. 아 그래요? 예. 포르쉐 정도. 근데 나갈래.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게 또 촬영했고 세 분 다 시험 끝난 날 직후에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너무 즐겁게 다행히 찍은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피곤해 오늘 보이시네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지금. 아, 네. 마지막 할 말이 우리 또 이제 입시는 이쌤에서 팟캐스트 계속 지속적으로 갈 거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제 진행할 거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고 응원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게 지속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무관심이니까 많은 분들께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면 네. 저희가 유익한 내용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팟캐스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